혁화혁괴입니다. 그 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 개혁한다, 변혁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원래 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것을 좀 무르게 고친다 이런 뜻도 있고, 자,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혁명, 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계명이라라고 하는 혁명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늘이 부여해준 천명, 이거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그 왕국에 대한 그 명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명은 자 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 그 5번째 효, 6번째 효에는 자 변혁이라라는 말로 씁니다. 자, 이제 뭐 정치학적, 현대 정치학에서 그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그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혁명의 기준을 잡는데, 동양의 그 혁명론하고 서구의 혁명론은 그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서구의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시민사회를 이루자라는 거죠. 이른바 시민계급이 그 정치의 그 중심으로 나서야 된다. 이른바 이제 봉건 왕조 국가를 뒤엎고 시민세력, 그 이제 시민세력이 요즘 말로 보면 이른바 그 자본가 계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 황하문명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냐면 위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위정이라는 측면에서 왕도 정치를 구현한, 맹자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왕도 정치의 구현이고, 그 왕도 정치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정전법의 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역 궤명 자체에 48번째에 정궤가 있고, 그 다음에 혁궤가 있는 거죠. 그 앞서서 47번째에는 바로 곤궤가 있었습니다. 자, 세상이 두루두루 곤해진 까닭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바로 정전법의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 혁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 세력을 바꾸어서 그 잘못된 정치 세력이 백성들을 위한 바로 정전법 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새롭게 정전법 사회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혁명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내가 그 뭐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정치 제도인, 우리가 이제 미리 혁명하는 이 주체 세력이 정치 체제의 구조, 다시 사회제도의 모든 구조를 바로 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먼저 정책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책의 그 최종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정전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가죽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짐승을 잡았을 때 맨 처음에 나온 피, 다시 말해서 모피의 상태가 되는 거죠. 털이 있는 이 피를, 자, 털은 추운 겨울에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털이 거추장스럽고 털을 다 뽑아내서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아 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가운데 중을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붙잡아 매가지고서는 단단한 가죽을 만드는 것이고, 이 가죽을 더욱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체제, 단단하게 된 그 체제들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친다라고 할 때 처음에 이 초요에서 뭘로 나오냐면 황우지혁이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누런 소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왕의 그 괴사에서도 혁명 개념을 표현한 것이요. 혁은 이일이라야 내부하니 원형코 이정하여 회망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날이어야 라고 그랬죠. 이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되면 이미 날 그러면은 세상에 그저 이 광명청지가 되는 거죠. 밝은 세상. 누구나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요 아래 세력들이 지지를 해줄 때 혁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의미가 나오고요. 그냥 우리가 후천팔계의 방위도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미 날이어야 라고 하는 것은 대명청지에, 그죠? 이 밝은 세상에, 이거 뭐 누군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이제 바꾸는 것이 되는 거죠. 새로운 체제로. 기존에 다시 말해서 앞선 세대의 그 체제들, 잘못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것들은 그 찾아서 우리가 공자가 늘 말씀하셨지만은 손익하는 겁니다. 덜어낼 건 덜어내고 보탤 건 보태어서 고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날도 무르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진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으로 심의 의미도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믿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정자의 해석부터 보면은요. 혁은 서괴 정도 불가 불혁이라 그랬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서괴 전에 정해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도는 가히 고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지혁이라 하니 자 정도라고 하는 건 앞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읍 불개정이라고 표현했죠. 읍은 고칠 수 있는데 우물은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고친다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 이 옮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읍은 잘못되어서 그래서 옮길 수가 있지만은 우물이라고 하는 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롭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가히 그저 고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때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법의 체제가 됩니다. 정전법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 또 은나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돕는다 그래서 조법이라 그랬죠. 이 조법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두루 통하는 그래서 두루 통하는 밝은 도로서 박는다 그래서 주나라 때는 바로 철법으로 고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지혁이라 하니 정지위물이 정의 우물 물건됨이 존지즉 예수하고 그래. 그대로 계속 그 놔두면 이때 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 두면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디 중간중간에 그 수선하지 않고 씻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놔두면은 예패 더러워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역지 바꾸면은 청결해지니 불가 불혁자이라 가히 고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언제 고치냐면 자 이것도 보면은 여름 지나서 우물을 언제 고친다? 가을에 고친다 그랬죠. 가을에 고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괴의 다음에 수지혁이라 혁괴로서 받았느니라. 위괴 괴됨이 택상 이하하니 연못 아래에 불괴가 있으니 택중 유수하예라. 연못 속에 불이 있음이라. 혁은 변형예니 그죠 변혁이니 수하 상식지 물이니 그 다음에 혁은 저거요 혁은 변형야요 이렇게 돼요. 혁은 변형야요 수하는 상식지 물이니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극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쉬게 하는 물건이니 수멸화하고 물은 불을 멸하고 수하여 불은 물을 말려서 상변혁자이라 서로 간에 변혁시키는 것이니라. 화지성은 불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고 상하고 수지성은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오니 약상위행즉 만약에 서로가 어긋나서 행한다면 그 다음에 그냥 규이이언이와 그저 서로 어긋날 뿐이지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못괴가 밑에 있고 불괴가 위로 있다 그러면은 불은 불대로 올라가고 물은 물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규괴가 되지만 이에 내화제하 불이 내려오고 수제에 상하여 물이 올라가 있어서 상취 상극하여 서로가 나아가며 서로를 극하니 다시 말해서 불이 올라가면서 물을 좀 말리고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가면서 불을 좀 서로 간에 말리는 거죠. 말리면서 서로 간에 적정선에서 이제 그 타협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상멸식자애라 그죠. 서로 간에 멸하여서 쉬게 하는 것이니 소위 위형례라. 그래서 이것이 혁괴가 된 바이니라. 이녀 동거의 기귀 가기하니 이거 사람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택괴는 소녀괴가 되고 불괴는 중녀괴가 되기 때문에 그 두 여자가 처음에 시집가기 전에는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그 돌아감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 각각이 다르니 기지부동하니 그래서 그 뜻이 다른 집으로 시집가기 때문에 그 뜻이 같지 아니하니 위불상등례라. 그래서 서로 간에 얻지 못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혁괴가 되느니라. 그래서 고친다라는 뜻.
이에 대해서 자, 이 혁괴에 대해서 문왕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일이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미 이자에 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날이어야 라는 뜻이 되고, 이를 또 한편으로 뭘로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갑을병신 무기, 갑을병정 무기의 기라고 하는 의미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중앙토에 바로 나 스스로가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그죠? 스스로가 앞에서 뭐냐면 정전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미 정책을 두루두루 다 연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찾아봤네요. 그 무왕이 혁명했을 때가 선경 3일, 후경 3일 해가지고 경신 개념의 기축년인가요? 그거 한번 이따 찾아볼게요. 그 혁은 그래서 이일이어야, 이미 날이어야 해도 되고, 자, 이제 역법상 중앙토로 해서 나 스스로가 이미 고친다라고 하는 개혁, 스스로의 잘못된 점들을 개혁하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자기는 우리가 흔히 속담이 뭐예요?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해서 자기는 하나도 안 고치고 남만 고치라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토의 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일이어야, 그래야 바깥으로 사람들이 이에 진심으로 믿으니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원형코 이정하여, 그래서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그죠? 바르게 함이 이로하여 뉘우침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자,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다른 괴 같은 경우는 앞에다 두는데, 택과 혁괴 같은 경우는 먼저 뭐냐면은 먼저 자신이 고치고, 그리고 그래서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고쳤다라는 걸 말만 해서 남들이 안 믿잖아요. 그죠? 이른바 위정자가 나의 잘못을 반성해서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혁신해 나간다라고 얘기하려면 그게 얼마가 걸린다 그랬나요? 3대. 3대였었죠, 논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계, 계력, 그 다음에 문왕, 무왕, 요렇게 돼 가야 비로소 이제 그 혁명을 완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그 충분히 나도 고치고, 그래서 그 일정 정도 때가 돼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집안 정말 틀림없이 고칠 사람이구나 라고 믿을 것이니, 그래야만이 원형코 이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말이 다 나오는 것이 어디든가요? 수레 둔괴, 택례 숙괴, 지택님괴, 철례 무망괴, 그 다음에 택화 혁괴, 요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도 택화 혁괴 같은 경우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의 앞에 전제가 이일 내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그만큼 혁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가 심지어는 뭐 옛날에 군사 쿠데타도 5.16 혁명, 5.16 혁명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뒤에 정자의 문왕 괴사에 대한 정자의 그 해석을 보면은 혁자는 변기 고예니, 그 연고, 그 까닭, 그 옛날 것, 여기서는 옛날 것이 되겠죠. 그 옛날 것을 고치는 것이니, 옛날 것을 고치는 것, 옛날이다라고 해서 그냥 옛날이 아니라 옛날에 잘못된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변기 고즉 인미능 것이니라. 그 옛 것을, 그죠? 옛날에 그 잘못된 것들을 연고, 그렇죠? 고쳐야 될 그 연고,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연고를 고친다면 사람들이 능히 거신 갑자기 믿지 않느니라. 고친다 하더라도, 실은 그것도 고쳐 놓더라도 사람들은 갑자기 믿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이일 연후에야, 이미 날인 뒤에야, 그러니까 날이 충분히 익은 뒤에야 인심이 신종이니, 사람들이 믿었게 따르니, 이미 날인 뒤에야 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은 대낮에, 그죠? 누구든지 다 보고 나서 틀림없다라고 해서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이일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믿고 따르리니, 원형 이정 회망은 폐괴의 후에 혁진이, 이 폐단을 무너뜨린 후에 고치는 것이니, 혁진은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치기 통야라,
그 통하는 것을 이르게 하는 바이라.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물. 하는 바이라. 찬물. 고로 혁지 가히 대형이요. 그러므로 고쳐서 가히 크게 형통하고 혁지즉 이어 정도. 그러니까 원형이라라고 하는 것을 정자가 대형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그래서 형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고치면은 또 이어 정도즉 그래서 바른 도에 이롭게 한다. 바른 도에 대해서 나쁜 도 잘못된 도가 아니라 바른 도에 대해서 이롭게 한다면 가구이 득거고지 의하여 그래서 가히 오래되어도 가히 오래되어야 거고 그 옛날에 그 잘못된 것을 버렸다. 거고니까 그죠? 버렸다라고 하는 그 뜻을 그러한 뜻을 얻어서 무변동지 회하리니 그래서 그 바뀌는 그러한 뉘우침이 없으리니 뭐 잘못됐다고 아이고 잘못됐네 다시 고치고 하면 안 믿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권력들마다 새로 들어오는 권력들마다 개혁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 피로 증후군 뭐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무변동의 그 뉘우침이 없으리니 내 회망례라 이것이 바로 뉘우침이 없어짐이라. 혁이 무감익 그죠? 고쳤는데 심이죠. 매우 이익이 없다면 그래 무심이기면 그죠? 뭐 많은 이익이 없다면 보탬이 없다면은 유가회하라. 그래서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는 게 있고 서로한테 보탬이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보탬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뉘우침이 있는 것과 가히 뉘우치는 것과 같건을 황반해호아. 그런데 고쳤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해침이 되매야 그죠? 해침이 돼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고인이 소위 중개장례라. 그래서 옛 사람들이 고쳐서 일으키는 것을 매우 중히 여겼다. 이때 중이다라고 하는 건 중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은 새로운 사람을 하나 바꿔놓으면은 좀 잘 될까 싶었는데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치는 것보다 그래 차라리 놔두는 것이 낫더라라는 건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고친다라고 할 때 아까 얘기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 다가 다 이른바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법과 제도인 체제를 고치는 것은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현대사회의 혁명 개념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 체제 내에서 일부의 뭐 이렇게 구조나 그죠? 뭐 일부 법조항이나 그래서 지극히 일부만을 고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혁 내지는 보통 혁신이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혁신, 개혁이라 이렇게 씁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혁명이라 아예 체제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하여서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선 권력의 왕조들의 정전법 체제가 무너졌을 때 새롭게 완전히 다시 그거를 고치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전법 체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혁명과 서구의 그 혁명의 기본 그 원칙 자체가 조금은 다르죠. 동양은 애초부터 오늘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서구의 그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 봉건 왕조에서 시민혁명으로 해서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르는 그 혁명의 과정은 자본주의로의 그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자는 본의에서 자 보면은 혁은 변혁례라. 변혁이라고 하는 것도 체제 내에서의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의 혁명 개념이에요. 그 레볼루션이냐 아니면 일부 뭐 개혁이냐 뭐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지금 여기 주역에서는 두루 다 쓰이는 말들입니다. 변혁례라 했고
태택은 그죠? 지금 여기서 연목괴는 재상하고 위에 있고 이화는 불괴는 재하하니 아래에 있으니 화연즉 수 건나고 이때는 불탈 연자입니다. 그 연자가 불이 타오르면 물은 수간 마르고 수결즉 물이 터지면 화멸하며 불이 멸하며 그 다음에 중소이녀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중녀와 소녀인 두 여자가 합이 일괴 합하여 한 괴가 되어서 소상중하하니 소녀는 위에 있고 중녀는 아래에 있으니 지부상득이라 뜻이 서로 얻지 못하니라. 그죠? 그러므로 그 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고쳐야 된다 그래서 혁이 되었느니라. 변역지 초에 변역의 처음에 인미지 신이라 사람들은 아직은 믿지 못하느니라. 쟤네들 개혁했다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경에서도 공부했지만은 바로 저 주나라의 무왕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가느냐 하면은 기자부터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은나라 유민들을 회유를 해야 되는데 은나라 유민들이라고 해봤자 이전에 자기네들도 훌륭한 군주인 성탕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게 뭐 우리의 성탕만 할까? 아니면 최소한 뭐 중간에 가끔가다 나타나는 그런 괜찮은 임금들 이럴 때 뭐 고종만 할까? 이렇게 해서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하는 그 초기에는 인미지 신이라 사람들이 아직은 믿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필 2일 후에야 그저 신이요 반드시 날이 이미 날인 뒤에야 믿고 그 다음에 우기 내유 문명지 덕이 외유 화열지 기라. 또한 뭐가 있었느냐 안으로는 이거 위정자 자체로 본다면은 안으로는 이와 같이 문명한 덕이 있고 바깥으로는 서로 간에 그저 화열 서로 간에 기쁘 화합하면서 두루두루 백성들과 더불어서 화합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죠 화합하는 기운이 있어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위유소 고칠 경자가 되는 거죠. 가보 경장할 때 그죠 그 경력하는 바가 되느니라. 대형이 듣기 정이언을 다 크게 형통하면서 고쳐야 고침이 있어야. 그래서 그 점에는 그러므로 그 점이 소경변역 그죠 경변하는 바가 있어야 다 대형이 듣기 정이니 그죠. 그래서 크게 형통하고 그래서 그 받음을 얻어야 대형이 듣기 정이라야 소혁이 혁명하는 바가 혁하는 바가 개당이 소혁지 회망냐라. 다 마땅하면서 고치는 바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어지느니라. 괜히 잘못 고쳐서 어설프게 되면은 아이고 잘못했네 라고 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발음을 얻어야 뉘우침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부정즉 소혁이 불신불통이 반요회이라. 그래서 하나라도 부정함이 있다면 고치는 바가 미덥지도 못하고 통하지도 못하여서 도리어 뉘우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줄 몇 개만 읽어보면은요. 주자왈 정동경이라고 하는 정동경은 그 옆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합사정시라고 된 사람이 있죠. 합사정시에 해당한 그 사람입니다. 그 정동경이 해혁괴의 위풍로역 해득 하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동경이 택화혁괴를 보면서 자 풍로로서 그죠? 풍로로서 해석을 하였는데 그죠? 또한 그 좋은 해석이라 해석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로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 택화혁괴에 대해서 그러므로 초효 같은 경우는 왜 풍로인데 풍로는 풀무지라는 거죠. 풀무지라는 로에 그래서 초효는 바로 뭐가 되면 노가 되니 그죠? 노가 되고 아래에 있는 노의 그 풍로의 아래 밑바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는 바로 위 로가 되고 로의 안이 되고 풍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풍로 그러면은 옛날에 둥글게 돼가지고 밑에가 구멍 요렇게 있죠.
그래서 풀무질 하는 거죠. 여기다 풀무질해서 막 하면 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불괴, 지금 불괴가 이렇게 되니까 밑에는 풍로의 바닥이요. 여기는 풍로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풍로의 눈이고, 이런 경우도 참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주자가 읽어보고 참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2효는 풍로의 눈이 되고, 3, 4효와 5효는 노의 허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세 개니까 순양이니까 여기에 이제 허리 부분이고 이렇게 표현했죠.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효 맨 위에가 되는 것은 바로 풍로의 바로 입이라 이렇게 표현했네.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요 택화역계 전체를 바로 이제 풍로의 상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자 이렇게 되고, 3, 4, 5는 바로 옆이 되고, 그 다음에 입은 바로 여기에 풍로의 입구형이다 이렇게 봤네요. 그 다음에 괴 중에 요간득 친절, 그죠? 괴 가운데는 요컨대 아주 친절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수시 겸상이요. 그래서 친절한 것이 모름지기 그 상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상 부전료라. 그런데 그 상이 그저 다 상이, 그런데 상을 다 전하지 못한 것도 볼 수 있으니, 정동경의 역에서는 오로지 상을 취하였으니, 상을 취해가지고 주로 이제 정동경 같은 사람은 아마 주로 주역 64개 전체를 아마 이제 상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정동경에 대한 그 역의 해설을 평가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의 정위 정이요. 이를테면은 화풍 정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솥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솥의 상이 된다라고 했고, 택화 혁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저 화로의 상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뇌산소가 같은 경우는 비조 나는 새의 상이 있고, 뇌산소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된 상이니까 이렇게 되고, 가운데가 몸통이 되고, 자 이렇게 아래 위는 저기 이제 날갯짓 하는 요 모습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르는 새의 그 상이 된다라고 했으니, 영유의리 또한 그 뜻과 그 이치가 있고, 의리하고 기타 그 나머지는 갱유 다시는 또 다른 데에도 또 다시 좋은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영유 두 찬처라. 어떤 경우는 두찬 어거지로 끌어다 마친 곳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두찬이라라고 하는 말도 하나 알아두세요. 두찬이라라고 하는 말은 송대 두묵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본다면 두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 짓는 걸 어지간히 또 좋아하는가 봐요. 그런데 시를 짓긴 지었는데 전혀 운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운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죠? 율도 맞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운도 맞지도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두찬 어거지로 그래서 끌어맞췄다 그래서 두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두찬이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장시켜가지고 사실무근, 그 다음에 이제 빈공 단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나요? 구름 위에 집 짓는 거, 허황된 말 또는 허구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두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무근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위에 집 짓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허구적인 것들, 그런 걸 다 두찬으로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합사정 씨의 얘기를 직접 이제 그래서 주자가 인용한 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이제 조금 갖다가 썼는데, 합사정 씨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혁생위 숙지상이랑, 혁에는 혁에는 정이 있으니, 혁이 생겨나서 뜨거운 것이 혁에서 위열, 그죠? 뜨거운 것이 생겨나는 상이라, 그죠? 뜨거운 것이 되는 상이 있느니라. 왜냐면 불쾌 자체가 있으니까.
뜨개는 것이 생겨나는 상이 있느니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노비인가요? 노비지 상이라. 노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가 잠깐만 저 뒤에도 하나가 있는데 노비가 그 화로 풀무. 노비는 지금 풀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풀무라고 읽을 때는 참 배로 읽으세요. 풀무. 지금 발음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원래 가죽이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그 비니까 가죽으로 쌌다니까, 우리가 수레를 탈 때 수레 그 앞턱이 있죠. 수레 손잡이에 그 앞턱에다가 가죽을 요렇게 싼 게 있습니다. 이걸 그때는 목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쌀복이다라고 해서 수레 앞턱에 가로된 나무를 쌀 복자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풀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노비 그러면 이제 풀무 개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활 담는 통이 있죠. 활 담는 통으로 읽을 때는 보라고 읽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복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정역에 그러므로 노복지상이라, 그죠? 노복지상이라. 그러니까 화로에 뭐가 된다? 노패. 여기서 참 배로 읽으셔야죠. 풀무라고 읽을 때는 노패. 그래서 그러니까 화로의 풀무의 상인이라. 그래서 상이 위 정이라 발음이 되느니라. 대개가 이 화로, 그죠? 이의 화로서 고주 견금, 그 다음에 그죠? 저 주물에 딱딱한 고주 맞아. 이화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고주 로에다가 주조한 것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니, 태금은 종형예라. 태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혁을 고치는 것을 따르니라. 그래서 고치는 것을 따르니라. 그래서 혁이 수지 정자. 그래서 고쳐서 바로 그 정으로서 받았으니, 이 고주성 뭐예요? 정예라. 그래서 그 주물을 일단 고는 두들긴다라는 뜻인데, 잠깐만 봅시다. 저기 위로 올라가서 혁에는 정이 있으니, 혁에는 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우리 이걸로 봅시다. 도전하면 되는 거죠. 도전하면 뭐가 돼요? 화풍 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에는 정이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혁과 정은 서로 간에 도전괴의 그 관계가 되고, 그래서 혁에서는 혁에서 그죠? 있게 되는, 그죠? 익어서 나오게 되는 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노배지상이라. 그 화로의 풀무의 상이니라. 화로의 풀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뒤에다가 합사정시 얘기를 다시 쓴 이유는, 지금 앞에 주자는 그냥 풍노 개념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냥 풍노라고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초요는 노가 되고, 어쨌든 풍노가 되고, 그래서 이제 풀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이것이 발음이 되니, 그래서 대개가 불로서 바로 뭐냐면은 그 줄을, 그죠? 이 주물을 두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에다가 그냥 담금질해서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태금이, 그래서 이걸 따라서 고쳐지는 것이라. 금이, 그래서 이제 다 두들겨지면은 이제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솥이라는 것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맞네요. 그래서 이 고주, 그래서 그 주물을 두들겨서 바로 뭐냐면은 정을 이루느니라. 정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아까 정동경이라고 할 때 정이 무슨 정자 있죠?
정동경, 정동 아까 정 맞고 그다음 것도 합사 정시왈 보면은 택화 불상 우죽 연목과 불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은 뭐가 되고 어긋난다. 그래서 규괴가 되고 화택규는 서로 간에 아까 어긋나는 거였었죠. 불괴가 연목괴가 아래 있고 불괴가 위에 여기니까 여기 있으면은 서로 간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우 서로가 만나게 되면 혁이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러는 것은 서로 간에 뭐냐면 만나서 친해져야 서로가 어떤 뭐가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야자는 종기소승이인이라 뭐냐면 서로 이기는 바를 그저 따를 뿐이니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기는 것 서로 간에 이겨야 이게 잘못된 것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겨져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뭐 굳이 융산이지 볼 필요가 있나요? 이일내부라고 하는 것은 언불신우 방역지 시에 그죠? 그 바야흐로 고칠 때에는 믿지 않다가 신우 그 혁지일이라 이미 고치고 난 뒤에야 그죠? 이미 나치고 난 뒤에야 날이어야 이제 믿게 된다. 완전히 다 고치고 정착이 되어야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왕시는 바로 왕필을 얘기합니다. 왕필은 바로 이제 주역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왕필은 민가여 습상난이니 백성들은 그저 항상 그저 습상에 그저 익숙해져서 항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항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하고 가여 습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그냥 늘 우리가 쓰던 대로 상습적이다라는 말이죠. 거꾸로 읽으면은 그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은 가하지만은 그러나 난여 통변이라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서 뭔가를 통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그 대비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민가여 습상과 그 다음에 난여 통상이요. 그 다음에 가여 낙성이요. 가여 낙성과 뭐는 가하지만 그 즐겁게 그저 즐겁게 이루게 함께 그저 즐겁게 이루는 것은 가하지만은 그 다음에 난여 여시라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깊이 고려해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라. 그냥 즐거우면서 그래서 백성들은 대학에 나오던가요? 뭐라고 그랬던가요? 낙기나기 이길이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는 친기친이 현기현이라 이렇게 표현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뭔가 더불어서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도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모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우니 혁의 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일내부라. 그래서 혁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날이어야 믿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날이어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혁하는 것은 혁명 주체 세력이 있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려면은 그만큼 날이 필요하다. 그죠? 날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은 나머지는 뭐 그 운봉오시도 그렇고 이미 나온 얘기고 아까 그러니까 그 왕시 왕보사에 했던 여시라고 하는 것 여는 여기 말로 표현하자면은 모사가 되는 거죠. 도모하는 일, 그죠? 우리가 작사모시라 그 여시라고 하는 거 지금 생각 여시라고 하는 것은 작사모시에 해당되죠. 작사 무슨 일을 시작을 하는데 여시 작사모시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일을 도모 화택규에 나오던가요? 일을 도모할 때는 그저 일을 시작할 때 작사 지을 때는 바로 시작을 잘 도모해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자 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작사모시를 잘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때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이제 그 혁명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전을 보면은 공자가 이제 그 문왕의 괴사를 해석하셔서 혁은 수와 상식하며 이녀 동거 하되 기지 불상득이 왈혁이라 그랬습니다. 혁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그대로 전체 괴상의 모습을 보자면은 물과 불이,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를 멸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의 식입니다. 서로 멸하여서, 그러니까 쉬게 하니, 이인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잘못된 것을 그만두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더 이상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멸식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멸하여서 쉬게 한다, 없애게 한다라고 하는 바로 구태의연한 구습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없애는 것이 바로 혁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이녀치 부상득이라 두 여자가 뜻이 서로 얻지를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녀 동거호대, 이 두 여자가 한 집안에 있는데 그 뜻은 그 기지 불상득이, 그 뜻은 서로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시집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라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이니, 그래서 다른 것은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서로가 다른 집으로 다 가서 그 집에서 자기의 생활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왈혁이라고 해서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택화라고 하는 것은 상멸식지하여 서로 간에 멸식하여 우이녀 두 여자가 지불상득이라 뜻을 서로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위혁이라. 식은 위지식이요, 그죠? 그쳐서 쉬게 함이 되고, 또 우위 생식이니 두 가지 뜻이 있죠. 불어난다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영어 소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줄어들고 불어나고 이런 뜻이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그 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상식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쓴 거죠. 소식의 소의 개념으로 쓴 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또는 생식, 그래서 생하여서 불어남이 되니 물지즉 후에 유생이라. 그래서 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친 뒤에야 그 다음에 또 생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낮에는 돌아다니다 그 다음날 또 계속 뭔가를 더 해나가려면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죠. 쉼도 필요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그만두게 하고, 그래야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생의나, 그죠? 그래서 생하는 뜻이 되지만은,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생하는 뜻이 되지만은, 지금 택화혁괴의 혁지상식은 서로가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상식은 바로 뭐냐면 지식이라 이런 거죠. 그쳐서 쉬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라라고 하는 말 그 밑에 정자가도 표현했지만은 식의 후는 바로 뭐냐면 위생자, 생하는 것이 되니, 그죠? 생하는 것을 위하는 것인데, 지금 뭐 여기 지금 식의 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살게 하고자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개식즉 대개가 식이라면은 그래서 생이라, 생하는 것이라. 일사식즉 일사생이요. 그래서 하나의 일이 쉬면은 또 하나의 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중무간단이라. 그래서 사이에 끊어짐이 없느니라. 석과 불식즉 이제 산지박회의 그 석과 불식인즉 변위복냐요. 그러니까 석과불식이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양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뭐냐면 뚝 떨어져 가지고 지뢰복이 되니 지뢰복이 되고, 또 한왕즉 설해하고 서왕즉 할례라고 하는 뇌와 품께서 나오는 이 내용 또한 역시 한서상주의 세성언이라. 한과 서가 서로를 밀면서 한 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소식의 식, 하나가 그치면은 다른 하나가 생겨나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 이 괴상으로 석괴명의라. 괴상으로서 괴의 이름과 뜻을 해석함이라. 대략 여규상사라. 대략 화택규계와 서로 비슷하니라. 그러나 이 상위 위규하고
그러나 서로 어긋나서 그다음에 규궤가 되고 상식, 서로 어긋남으로써 규궤가 되고 상식, 서로가 불어남으로써 또 역시 어떻게 된다? 혁이 되느니라. 불어나서 서로를 쉬게 하여서 혁이 되느니라. 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하에 멸식이며 또한 우이 생식지의라. 그죠? 멸식해야 잘못된 것이 그쳐서 없어져야 또 새로운 것이 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뜻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의 뜻이 되니 멸식이 후에 멸식한 뒤에야 바로 생식이라 새로 나와서 불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치 인천왕씨 뭐 저기는 다 아는 내용들이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은 아는 얘기인데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 용산이시왈 보면은 세 번째 줄 찾았죠? 용산이시왈 택화상식은 필요 일승이니 그죠? 반드시 하나가 이김이 있으니 바로 그 태는 바로 비북방지 정수요. 자, 택화혁이라 그랬으면은 누가 이긴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얘기예요. 누가 분명히 하나가 아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기고 하나는 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괴상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잘 보면 자, 택화는 서로를 쉬게 하는데 필요 일승. 누가 하나가 이겨야 그 다음에 하나가 쉴 거 아니에요. 둘 다가 다 쉬면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데 태를 보면은 비북방지 정수요. 지금 공자는 뭐라면 혁에 대해서 수화 상식 그랬잖아요. 그죠? 수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요 아래란 말이에요. 여기가 되잖아요. 그죠? 물하고 요렇게 돼야 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태도 지금 물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를 취해서 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은 분명히 여기가 바로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태는 뭐냐? 태는 비북방지 정수라 그랬죠. 북방의 정수는 아니니라. 그죠? 정이라는 진짜 물은 여기다 이 소리예요. 그죠? 정수는 아니니라. 아니고 뭐가 된다? 아니요. 그 다음에 소음지 기불능이 정남방지 정화라 들어오죠 이게. 그죠? 그래서 소음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 두 개가 되고 이렇게 양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소음의 기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적대하지 못한다. 누구를 대적하지 못한다. 남방의 정화를. 그죠? 지금 여기는 남방의 정화를 적대하지 못한다. 이게 훨씬 더 강하니까. 이거는 그죠? 양적이니까. 그래서 태지 음획은 그죠? 택괴 음획의 아래에는 이렇게 되네. 획하에는 유이양의 획이 그죠? 유이양의 획이 한지 이화 한지하고 그죠? 아래에 있는 두 양획이 밑에서 막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택괴의 음획은 아래로 이렇게 되는 음획은 그 아래로 두 양의 획을 막고 있고 그죠? 경계지음이 있고 이화는 종하한지하니 이화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아래로부터 그 다음에 말리게 하니 아래로부터 말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말리죠. 그러니까 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혹괴에 간이 있죠. 건에 말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말이네요. 그래서 그 아래로 두 양의 획을 막고 있는데 이화가 종하 아래로부터 한지 그죠? 말리게 하니 이것이 바로 뭐다? 그다음 뭐예요? 글자가 차화 이 불이 능히 택수를 고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고친다 그러면 아까 뭘 고쳤냐면 우물을 고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물에 있는 물을 고친다. 그 물이 더럽혀졌으니까
자,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지나면은 뭐라고 됐어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여기를 지금 고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통에 이렇게 해서 물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을물, 정추, 예추, 우리가 우물물을 고친다라고 할 때 바로 추라고 할 때 요거 이 추자 있었죠? 우물의 벽돌 옆에를 쫙 막는 거. 요거 좀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고로 그래서 뭐냐 고치는 거니까 잘 이거 재밌어요. 그러므로 온천은 있고 되죠? 물을 고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자꾸 말리니까 밑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에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그리고 온천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무한화 찬물은 없다 이 소리예요. 불은 올라가고 연못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기가 막 우리가 참 그다음 무심코 지나가는 말들인데 그죠? 그래서 찬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느니라. 또 말하기를 규괴 단전에 그죠? 그 규괴 단전에 이녀 동거한데 기지 부동행이라라고 했고 그죠? 두 여자가 함께 거처하는데 그 뜻은 그죠? 그 뜻은 함께 가지 않는 것이라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택화 협규에서는 이녀 동거라고 하고 기지까지는 갔는데 역시 불상득 서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뜻이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화택규규에서는 이 두 여자가 같이 함께 시집을 가지 못한다. 그 뜻은 같이 가지 못한다. 같이 시집 갈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뜻이 서로 간에 뜻을 서로 얻지 못한다.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저 뜻이 절대로 둘이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유 상리지의라. 화택규계에서 부동행이라고 말한 것은 서로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지나지 않고, 그죠? 상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서 시집간다라고 하는 그 뜻에 불과하니라. 그러므로 지어 규계, 그죠? 규계에서는 다만 불상득즉 불면유 상극지 사라. 그래서 서로 간에 얻지 못하면은 그죠? 서로 극하는 일을 그죠? 일이 있는 것을 면치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불상 아니 그래서 그러므로 지어 규 그래서 다만 규에 그치고 거기서 끊으세요. 저 위에 그러므로 지어 규하고 거기서 끝나죠. 그 다음에 불상득즉이라고 하는 것은 택화 협계를 얘기하는 거죠. 지 불상득이니까 택화 협계의 불상득인즉 불상상극 서로 간에 극하는 일을 그죠? 서로 간에 극하는 일을 두는 것을 면치 못하니 그러므로 지어 혁이라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혁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화 협교의 불상득과 그 다음에 화택교의 부동행이라고 하는 말, 그 두 개의 차이를 지금 여기 용산이 씨가 잘 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일내부는 혁이신지라라고 했네요. 이에 대해서 정자가 고쳐서 믿었게 하는지라. 이일내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혁명을 하고 때가 충분히 되어서 사람들이 다 믿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의 주체 세력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사지 변혁에 일의 변혁에 인심이 기능 변원이리요. 인심이 어찌 능히 그 다음에 바로 문득 변자니까 인심이 어찌 문득 바로 그죠 믿겠는가. 필종일이 후에 부하리니 반드시 나를 마친 뒤에야 믿으리니 그죠? 말만 가지고도 안 되고 내 눈으로 정말 보고 이 부패 세력들을 과연 제대로 정말 척결을 했는지 직접 봐야 되는 거죠. 뭐 가끔 가다가 한 놈 두 놈 집어내 가지고 대표적으로 희생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 척결이 안 되고 혁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혁명이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다 마치고 나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종일이라라고 해서 정자가 쓴 이유는 하루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까지 돼야 하루해를 다 마치고 그래서 뭐 그 일을 하고 난 결과라는 이런 뜻입니다.
꼭 하루 한나절 이 하루 개념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난 뒤에야 믿으리니 제상자 계위 제에 위에 있는 자가 다시 말해서 위에서 군주된 자 그 일을 주도하는 자가 고쳐서 그저 계위 고쳐서 하는 그 즈음에 고칠 즈음에 당상 고 신령하여 그래서 상고 그저 자세하게 알리고 마땅히 무슨 일을 고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또 거듭 명하여야 거듭 그죠 한 번 하면 안 되고 그래 우리가 이 혁명하는 그죠 혁명의 목적이 뭐고 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듭 명하여야 알려주어야 지어 이 일에 그 다음에 충분히 날이 되고 난 뒤에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니 사인신지 하니 인심이 불신이어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수강지 행이라도 불능성량이라 모름지기 억지로 행하더라도 억지로 내가 고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혁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선왕정령을 인심이 시위의자 유의나 의의니 선왕께서 선왕의 정령을 다시 말해서 옛 임금이 바로 이 정치의 그 영들을 다 개변하고 개혁했는데 그러니까 새로 들어선 그 왕이 내린 그 정령을 인심이 처음에는 의욕 그죠 의심하는 사람들 그죠 이로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연이나 기구야엔 그러나 그 오래되면은 필신하리니 틀림없이 믿으리니 종불보이 성선치자 미지유야니라. 끝내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는데도 선치를 이루었다는 자 있지 않느니라. 결국은 백성들에 대한 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명이 열하여 대형이 정하니 혁이 당할세 기회 내망하니라. 자, 문명함으로써 기쁘고 문명함으로써라고 하는 것은 넷을 아니 그죠? 안에 이렇게 밝은 덕을 갖추고 있는 군자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두루두루 저 바깥 세상의 백성들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대형이 정하니 또 여기 보면은 크게 형통하다라는 거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이고 남방이 바로 형이니까 그래서 크게 형통하여야 그죠? 크게 형통하여야 형통하고 또 형통함으로써 바르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형통함으로써 바르게 하니 바르니 혁이 당할세 그래서 고쳐서 마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마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뉘우침이 이에 없어지리라. 조금 고쳐놓고 이거 뭐야 잘못됐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뉘우칠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혹여라도 어설프게 고친다라고 해서 뉘우치게 될 일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괴로운 혁지도해라 괴의 재질로서 괴의 재로 혁의 도를 말함이라. 이라고 하는 이 꾀는 바로 문명함이 되고 그 다음에 택괴는 열 기쁨이 되니 문즉 이 무부진하며 그 다음에 빛나면 그죠 문명하면 이치가 다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 다음에 일을 잘 살피지 아니함이 없고 그죠 문명하면은 우리가 그 다스림을 이치를 다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살피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기뻐하면 인심이 화순이라 그죠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뭐예요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온화해지면서 다 순종하게 되느니라. 혁이 능조 찰사리하고 고쳐서 능히 사리를 밝게 살피고 그 다음에 화순인심이면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 화순하게 된다면 같이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을 화합하고 순하고가 되고 앞에서 있는 인심이 화순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지도자와 더불어서 서로 간에 화합하며 지도자를 따르고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것은 혁이 능조 찰사리하고 화순 인심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그죠 원하는 바에 잘 그죠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잘 따라서 두루두루 화합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같은 화수를 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가치 대영이 득 정정이니 그래서 가히 크게 형통함을 이루어서 발음을 얻으니 여시 변역이면 이와 같이 변역한다면 득기치당이라 그 지당함을 얻느니라 지극히 마땅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회망예라 천하지사 혁지 부득기 도즉 천하의 일에 그 도를 고쳐서 그 도를 얻지 못한다면 반치패해라 도리어 폐해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형유회지 도하여야 그죠 혁은 그래서 유해의 도가 있으리라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혁에는 그죠 혁에는 뭐냐 잘못하면은 오히려 도리어 치패해니까 폐에 이르게 되니까 바로 뉘우침이 있는 도가 있다. 뉘우치는 도가 있느니라. 있으니 유혁지 지당즉 오직 고침을 지극히 마땅하게 한다면 신구지회 개망의니라. 조금 어설프게 고쳐서 생기는 뉘우침 옛날 것을 그대로 두어가지고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생겨나는 뉘우침 그 신구의 뉘우침이 다 없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괴 덕으로 그 다음에 괴사라 괴의 덕으로서 그 다음에 문왕의 괴사를 해석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은 됐고요. 그 다음에 천지혁 그 다음에 고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천지혁이 사시성하며 자 하늘도 고치더라 이 소리예요. 하늘도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무더운가 싶었더니 벌써 하지도 지났죠. 하지도 지나고 초복도 지나고 초복 중복 이렇게 말복이 되네요. 화생토 토생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건너가기 전에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개하에 해당되죠. 맨 끝여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끝으로 달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해서 뭐가 되느냐? 가을 되고 가을인가 싶었더니 가을이 또 고쳐져서 겨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도 고쳐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그랬습니다. 그 천지자연의 도를 그대로 이루어받은 탕무 그대로 본받은 거죠. 그것이 이제 효하는 거죠. 그대로 이어받은 탕무 또한 뭐냐면 형명을 고쳐서 수노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늘에 순종하고 그죠. 하늘이 이렇게 해서 고치듯이 하늘도 끝까지 가지 않고 때가 일정되면 또 고치고 해서 왜냐하면 계속 뜨거워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타 죽을 테니까 그래서 고치고 그 다음에 응호인 그리고 민심에 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민심에 응하니 혁지시 대이제라 혁의 뜻이 혁의 때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고칠 때 아무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어서 고쳐야 되는 거죠. 여름이 무르익고 막바지에 다 이르러야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충분히 다 익고 열매를 다 충분히 익었을 때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따야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혁의 때라고 하는 것 고치는 때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혁지시 대이자라 시를 얘기한 게 뭐 몇 개인가요? 혁지, 해지시 대이제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대곽괴, 살래 이괴, 이지 살래 이괴, 대곽괴, 그 다음에 뇌수해괴 전부 다가 시만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정자의 천을 보면은 추혁지 도하여 혁의 도를 미루어서 공자가 이제 거기다가 천지 자연과 그 다음에 인사를 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공자가 문왕의 단사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천지 자연은 그 다음에 옛날에 성인은 사람은 이런 뜻을 주로 갖다 붙이죠. 혁의 도를 미루어서 천지 변혁을 다 하는 것은 그죠? 천지 변혁을 지극히 하는 것은 시운 종시해라. 그죠? 때가 운행하여서 마치고 시작함이니
천지음양이 추천개혁이 성사시에 사시에 만물엇이 생장성무하여 각득히 의하니 혁이우의 사시성냐라고 여기까지인가요? 자, 그러면은 천지음양이 추천 서로 미루어서 개역 옮겨가서 고치고 추천 서로 미루어서 고쳐서 사실을 이룸에 성사시에 만물이 이에 생장성종하여 각각이 그 마땅함을 얻으니 혁한 뒤에 고친 뒤에 사시가 이루어지니라. 쉬운 기종이면 때의 그 운행이 이미 다한다면 필류혁이 신지자 하니 그저 반드시 고쳐서 새로와 지리니 왕자가 지흥에 일어남에 수명어 천이라 하늘에서 명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역세를 세상을 고치는 것을 위지혁명이라 그저 혁명이라 이르니라. 탕무지 왕이 상순천명하고 탕무의 임금이 위로는 천명에 순하고 하응인심하니 아래로는 인심에 응하니 우리가 흔히 탕무의 임금이 바로 천명에 순했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인심에 순했다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조금은 다르죠. 하늘도 때를 고칠 때 고치듯이 그래 이미 충분히 악습들이 구습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다는 아예 세상이 서로 간에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시대까지 이렇게 이를 테니까 그러니까 요 선에서 더 고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천명에 순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밑으로부터는 백성들로부터 진짜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민심에 응하니 순호천이 응호인예라. 바로 이것이 순천응인이라는 말입니다. 천도 변화하고 천도 변개하고 천도가 바꾸어서 고쳐지고 세고 천역은 세상의 연고가 옮겨서 바뀌는 것은 혁의 지대함이라. 그러므로 찬미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혁지시 대이제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자 그동안 공부한 거 이제 체크해야 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주자 왈 혁은 시 경변지위라. 그죠? 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변이라라는 겁니다. 고쳐서 고칠 경자가 되는 거죠. 가복 경장할 때 경혁 고쳐서 바꾸는 것을 이름이라라고 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곡식이 다 익은 것을 이제 수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수확한 것을 고치는 것이고 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죽을 이렇게 털가죽을 이제 무두질해서 그 순 가죽만 얻어서 고치는 것이고 자 어쨌든 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혁 완전하게 새롭게 바꾸어서 먹고 입을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 먹고 입는 것을 누가 백성들이 그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고 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도 절이 수 진 번전 경변이니 그죠? 그래서 이게 현대 중국어 방식으로 보시면 돼. 그래 쩔이 저 속에 이르러서 그죠? 저 속에 저쪽을 저 안을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은 진번 경변 그죠? 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순서를 다 돌리면서 바꾸어서 그죠? 고치는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1, 2, 3, 4가 되는 거죠. 계속 돌면서 바꾸는 것이라 이 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번 변하니 1번에 그죠?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번이라는 말 우리 1번 당번 금번 저번 한자로 저번이라는 말이 이거 우리 한자예요. 저번에 저번에 한자로 보면 저번 그 다음에 또 번에 뭐가 들어가나요? 니 순번 매번 전번에 그러면 전번 그 의미죠. 전번 저번 한자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저거 저기 중국어로 저거 하는 거. 그래서 1번에 그러면 한 번에 이른바 상하여 천지 동류하니 그죠?
아래 위가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 그래 변하여서 1번 하니 한꺼번에 1번 천지 1번에 이게 1번이니 다시 저기 그 떼어 쓰는 것을요. 혁은 처음부터 보면 혁은 시 경변지 위니 거기까지 경변지 위니 그다음에 도 절이 수 진번 전변 변이 1번이라 그죠? 한꺼번이라 이거 자체가 동시에 한꺼번이라라는 겁니다. 한꺼번인데 이른바 이거죠. 이른바 상하와 천지가 함께 흐르니 하차와 천지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이니 기왈 소보제리요 어찌 조금 도왔다 조금 보충했다 조금 고쳤다라고 하겠는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상하여 천지 동류하니 기왈 소보제리요라고 하는 말 바로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맹자 진심 상편 제13장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 말이 지금 거듭거듭 인용되니까 그 나온 것을 한번 봅시다. 어디에 가보느냐면은 저기 798쪽 보세요. 798쪽에 가보면은 첫 번째 앞주에 앞주 첫 번째 줄 아니 세주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 맹자소이 나오나요? 예. 맹자소이 찾으셨죠? 소가자 화하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군자의 도를 얘기하는 건데 군자의 도를 표현하는데 소가자 성인이 한번 거기를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바에 그죠? 모두가 다 교화가 되고 소존자 성인이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은 바로 신하고 그죠? 참 신비로워지고 그다음에 상하여 천지 동류하니 상하와 그죠? 위아래 사람들 할 것 없이 저 천지까지 다 함께 흘러가니 기왈 그죠? 기왈 소보제리요 어찌 조금 도왔다 이르겠는가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 천하를 크게 고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역시 진심장 상편 제13장의 말씀이 바로 이 천하를 옛날에 성인이 한번 고친다 그러면 확 변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은 소보재료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소보자는 그죠? 소보지자 조금 보충했다 조금 보완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쇠 그 다음에 구패 축차보집이니 그죠? 다시 말해서 부패라고 하는 부쇠라고 하는 것처럼 쇠하는 것을 붙들어주고 패단해서 구해주고 하는 것이니 축사 겨우 조금 보완해주고 이어주는 것이니 이어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니 마치 뭐와 같으냐 바로 이것도 비유를 했죠. 아니면 뭐라고 했나요? 고로라 고로와 가사와 상사라 그죠? 고로 가사와 상사라 그랬습니다. 고로라고 하는 것을 고로 땜질하는 거. 로라고 하는 것은 노정한다, 노출했다, 그죠? 보인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 쇠에 우리가 틈이 나면은 그 틈이 나는 것 속에다가 뭐예요? 쇠물을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땜질해 주는 거. 고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보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땜질하는 거나 우리 집안일 하는 것들에 해당되겠죠. 집안일들과 비슷하니 약시요 혁즉. 그래서 만약 예컨대 경혁. 그래서 그 경혁과 같은 것이라면 그죠? 경혁이라면은 그 조금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죠. 경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철저 종신이라 철저하게 다 저 밑바닥까지 뚫어서 이죠. 저 밑바닥까지 뚫어서 바로 새롭게 그저 따라가게 하는 것이니 따라갈까 철저 종신이니 바로 뭐냐면 주조 1번이라 그죠. 한꺼번에 주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조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조니 바로 한 번에 그죠. 한 번에 하는 것이지 비지보 그 다음에 깔저자죠. 깔저 틈하 루자
하루이니라. 그래서 주조처럼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다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 하루니까 저 틈이 나서 새는 것을 막고, 그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 막아서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죠? 그래서 탕무, 순천응인은, 그래서 탕무께서 순천응인하신 것은 문득 바로 뭐와 같더라? 우리가 바로 저 쇳물을, 그죠? 부어가지고 새롭게 주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비유법 참 좋죠. 주자, 가끔 뭐, 지난번 무슨 뭐 맷돌 가지고도 표현을 하고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거 하나를, 거기, 건한 곳이 있고, 뭐, 건한 곳이 있고, 대천지 조화, 미룬, 거기는 글자 하나만 바꿔놓읍시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이거 역사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거기 건한구시왈 보면은, 대천지, 그죠? 대제라 그랬으니까, 대이제라 그랬으니까, 크면서도, 크기에, 천지 조화는, 그죠? 그 다음에, 미룬 잠이하니, 거기가 잠 뭘로 돼 있어요? 응? 잠용야, 잠이로 바꾸세요. 밀운이라고 하는 것도 미룬 잠니. 천지조화. 거기 지금 천지조화로 표현했죠. 천지조화는 어떻게 움직여요? 은밀하게. 이때 은밀하다라는 뜻이죠. 은밀하게 움직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천지조화는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 이렇다라고 보이게 하나요? 그 다음에 잠이다라는 거죠. 가만히 밑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 물 밑에서 움직이듯이 살살 고쳐져 나간다. 바뀌어지니 이를테면 거기 뭐가 된다? 그래서 혁춘, 그죠? 봄을 고쳐서 뭐가 되고 위하하고, 그 다음에 혁추, 가을을 고쳐서 위동하니, 음양대사이 사시성하니, 그죠? 음양이 갈마들어 이어져서 사양하면서 되죠? 대사. 사양하면서, 갈마들어서 서로 이어져 사양하면서 사시가 이로써 이루어지니, 그죠? 하물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냐? 하물며 고왕금내하니, 맞나요? 그래서 옛 것이 가고 지금, 그죠? 옛날이 가고 지금이 오고 세대 경변이면, 그래서 세대가 그저 계속 고쳐진다면은 혁가의 위상이라, 고쳐진다면은 이것이 바로 혁가의 상이라. 다시 말해서 이 역사로 보자면은 하나라를 고쳐서 상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혁상이 위주하니, 그죠? 상나라가 고쳐지고 주나라가 되니, 비탕무 강지지 지하라. 이것은 바로 탕무가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니라.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고 마치 뭐와 같으냐? 불과 순천응인이니라. 그냥 순천응인에 불과할 뿐이라 이 소리예요. 어거지 그 혁명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 그러면은 그 서구의 혁명에만 요렇게 그 눈에 멀어가지고 혁명이라면 기본적으로 유혈혁명이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물론 탕무혁명도 유혈혁명입니다. 유혈혁명인데 그 어마어마한 피를 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그죠? 새로운 권력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이제 천지자연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이제 순천응인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순천응인, 아까 천명이라라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혁명,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천명이라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혁명이라라고 하는 것에서도 앞에 있는 천지혁이 사시성하고 탕무혁명하여 여기에서 바로 이제 천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천명 개념으로 표현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는 뭐라면 역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역성이라 할 때 역성이 무슨 성자 쓰던가요?
성만 바꿨다, 왕조만 바뀌었다 그럼 보통 역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를 바꾼 걸 뭘로 표현하냐면 그냥 그때 역성혁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이 나로부터 부여한 역성, 요 성자 안 써요. 요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이 되고, 그래서 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말 혁명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혁명에서 명을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명지위 쓰기는 쓰는데 가끔 이렇게 쓸 경우는 고려 체제하고 조선 체제하고 조금 요 개념이 들어가긴 들어가나요? 아마 두 가지 제가 이 확인을 못해 예전에 한 번은 이렇게 쓴 경우를 봤어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 구체제하고 신체제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조선 왕조가 바꾼 건 있죠. 고려 말에 그 부패했던 농장제도, 장원제도를 자체를 일단은 고쳤잖아요. 근데 고친 이유는 실은 새로운 혁명 세력들한테 나눠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패한 세력들과 다 뺏어가지고 여기다 만들어 두었는데,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작년인가 강릉 답사 갔을 때 봤었죠. 강릉의 그 토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로부터 쭉 이어진 토착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성씨 누구였던가요? 누구였더라? 이율곡의 어머니 집안의 또 한 사람. 그쪽에. 제가 지금 성씨를 잊어버렸네. 그거 잘 보시면 역사적으로 별로 저 지방의 토호 세력들은 적당하게, 거기에 그 지금 강릉에 남아있는 선교장이 바로 그 이성계의 그 같은 왕족이잖아요. 그죠? 이성계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 친척입니다. 요 세력이 가서 그 지역의 땅을 요구를 해요. 하니까 일부 좀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고 그 성씨가 최씨였던가요? 요 세력들은 그대로 잔존을 해요. 있으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토호 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당히 권력하고 결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쓴 분이 있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성이다 그럼 역성이 되려면은 체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체제를 바꾸지 않고 적당히 결탁해서 단순히 왕씨에서 이씨로 바꾼 역성의 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